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한다며 북미 대화와 별도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일에는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을 오늘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독감에 걸렸다며 오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4일 전 대통령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지 주목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 들어 노란조끼 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면서 시위가 다시 과경량상으로 돌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열린 시위에는 5만여 명이 참가해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경찰은 혈육가스와 물대포 등을 쏘며 진압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등 중부 지역에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등 오전에는 춥겠지만 낮에는 전국이 1도에서 9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 중이라며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 장소까지 언급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나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의하고 있으며 아마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I came here, this country was headed to war with North Korea, and now we have a very good dialogue going.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한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확실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를 사전 답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최지로는 최근 북미 외교당국 인사가 나란히 방문했던 베트남과 몽골, 그리고 판문점 등이 거론됩니다. 김 위원장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중간 급유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아시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목요일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100분 동안 이뤄질 기자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은 직접 사회를 보며 자유롭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100분 동안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올 한 해 일자리 등 경제 부문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10시 25분에는 영빈관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70분 정도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올해 기자회견은 최대한 기자단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며 편안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당 질문을 한 개로 제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더욱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위해 질문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엔 질문하기 위해 인형을 흔든 기자도 나오는 등 밝은 분위기였지만 올해는 더욱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다가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등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되는데요. 후임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위한 인사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낙점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조윤재 주미대사,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도 함께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 자리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의겸 대변인이 승진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참모들을 소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함께 관심이 쏠리는 개각은 2월 설 명절 전에 단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에 임명된 인사들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여의도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군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행정관이 같은 날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군 인사 시스템과 절차에 대해서 조언을 들으려고 요청해서 만남이 이뤄졌다며 개별 인사 자료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 같은 날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9월 당시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정모 행정관과 국방부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났다며 정 전 행정관이 군 인사 선발 전차를 알고 싶다는 이유로 김 총장을 불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행정관으로 파견 나온 당시 신모 대령도 동행했는데 진급 대상자였던 심 대령은 같은 해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담당 행정관이 군 인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군 사정에 밝지 않은 형편이었다며 개별 인사 자료에 대해선 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심 전 행정관에 대해선 만남에 동행한 게 준장 진급과는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는 모두 인사수석실 담당이고 군 인사도 당연히 인사수석실에서 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실무자급에게 확인할 수 있는 인사 선발 절차를 묻기 위해 육군 참모총장을 직접 불러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검찰로 출석해서 세 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어서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오후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주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참고인 조사입니다. 공직자에 대하여 허갑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논란이 된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 인사들의 소환 날짜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현철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김 수사관의 상관들이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김 수사관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들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수사관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수사관이 골프 접대를 받고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비위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번 주 내로 징계 수위를 확정짓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1일 보통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수사관의 해임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한 뚜렷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건에는 2016년 당시 신일철 죽음과 미쓰비시 등 일본 점검 기업을 변호한 김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향후 절차를 논의한 결과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양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감에 고열로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또다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신경쇠약을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전 씨 관계자는 어제 독감의 고열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아니지만 고령인데다 오랫동안 칩거하다 보니 조금만 아파도 병환이 오래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 위한 구실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있고 재판에 변호사가 제출할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리콥터에서 총을 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 불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재판 연기를 요청하거나 불참한 전례가 있는 만큼 재판부는 이제 구인장을 발부해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올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경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앞서 자신의 잘못만 인정했던 1차 소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고소인 양모 씨가 자신의 배임과 횡령을 감추고자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경찰에 재소환된 송명빈 대표는 일단 자신의 폭행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지던 고소인 양모 씨가 회사 돈에 손을 대는 등 배임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의 사직 요구를 뒤로 한 채 본인의 배임 횡령 혐의를 축소, 은폐, 은닉하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며 그중 일부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증거들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혹시 오늘 경찰에 제출하셨나요? 경찰에 일부 제출했고 앞으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양 씨 측은 송 대표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송 대표가 배임 횡령 등 허위 범죄 사실이 적시된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할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도록 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첨사까지 해서 바꾸도록 했다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송 대표를 상대로 폭행 등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송 대표가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양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이 동갑내기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새벽 3시 55분. 어두운 골목길로 순찰차 한 대가 올라옵니다. 10분 뒤 순찰차 한 대가 더 나타나고 뒤이어 119 구급차가 따라옵니다. 빌라가 밀집한 이곳은 주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거주하는데 새벽 젊은 여성의 비명이 들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전화받겠습니까? 저 밖에까지 그냥 계속 들렸어요. 경찰은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빌라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같이 있던 동갑내기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피해자가 살던 곳으로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애정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한편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수년간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상품이 안 팔리면 일방적으로 반품을 하거나 심지어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 22개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 관리하는 농협유통. 그런데 농협유통이 납품 계약을 맺은 업체 18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냉동수산물을 무더기 반품하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유통이 지난 2014년부터 3년 반 동안 부당 반품한 건수는 4,300건. 금액으로는 1억 2천만 원이 넘는데 명절 선물용으로 시기가 지났으니 가져가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농협유통은 각 매장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위 매출을 일으켰는데 이 돈도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또 현금을 보내라 그래요. 현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물건을 손님이 사는 것처럼 사요. 7억 보내면 7억이 매출이 확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지들은 수수료 먹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불법 파견받아 마트에 근무시키는 등 저지른 위법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작성을 법정 지시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 재선 씨가 교통사고 이전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선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판단했는데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며 내놓은 공소장입니다. 서류엔 이 지사의 형인 재선 씨가 2013년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선 씨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이 씨는 교통사고 사흘 전인 2013년 3월 13일 용인의 한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입니다. 기소 이후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형이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형님이 정신질환이 있고 그 정신질환 때문에 결국은 교통사고 내서 중상을 입었고 교통사고 전 정신질환 진료 사실이 확인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지사가 2012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형 재선 씨를 강제 입원토록 지시했다며 기소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 속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해 11월 잠적한 북한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의 행방을 둘러싼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은신설과 미국 망명설에 이어서 평양 소환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는 조성길 대사대리가 이탈리아 정보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지난해 11월 제3국으로 도피해 있던 조 대사대리를 찾아내 이탈리아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조성길의 목표는 자신의 고급 정보를 미국에 넘겨 보상을 받고 신분 세탁을 거쳐 이탈리아에 남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배신한 조 대사대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조성길의 망명을 허용해 북미 대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로마의 한 일간지는 조성길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보기관이 조성길을 미국 측에 넘겼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미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갔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한편 북한 특수요원들이 조선기를 붙잡아 평양으로 데려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탈리아 전 상원 의원은 지난달 조선길의 후임자인 김천 대사 대리를 만났는데 조선길은 이미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며 잠적설 자체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Lui era molto orgoglioso e fiero del suo popolo e del suo Stato. 망명설과 소환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조선길 대사 대리의 행방을 확인해주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MBN 뉴스 박호글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남북선언 이행에 적극 떨쳐 나서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 연일 남북선언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단을 가동하게 되면 고장난 기계도 고쳐야 하고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물론 만든 물건도 다시 들여와야 하는데 모두가 유엔 제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해당 기업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언제든지 개성공단을 가동할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기업인들은 오는 9일 방북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동행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북측이 공단 재가동 의지를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개성공단 기업인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개했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가 이제 이사하는 분이 개성공단 유주기업 협의회 회장입니다. 여기 오셨네? 위원장님, 개성공단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북한 고위급들도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준비를 마쳤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위급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가 다 관리하고 지금 문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왜 못 들어오고 있냐, 막 이런 얘기. 우리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 두고 온 공장과 기계들 상태라도 점검하기 위해 폐쇄 이후 6차례나 방북을 요청했었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진 못했습니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로 잘못된 신호를 줄까 통일부가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깡그리 무시하고 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설물 점검 방북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것을. 개성공단 중단 3주년을 앞두고 기업인들은 오는 9일 새해 첫 방북 신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통일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국방부가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동영상을 8개 언어로 제작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겁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레이더 논란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유튜브에 올린 4분 30초짜리 한국어와 영어 동영상입니다. 두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가 200만 건을 훌쩍 넘어서고 양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수만 건 올리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동영상을 상대국인 일본어는 물론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모두 8개 언어로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한국의 레이더 조사는 위험한 행위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방위성 말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8개 언어 동영상 제작에 대해 해상에서의 인도적 구조 활동을 위협한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국제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국제 여론전에서 일본이 리드해가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가 이렇게 다 언어로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여론전에서 조금은 더 이제 우위를 갖게 되지 않나. 한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새해를 기점으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신년사가 성난 민심을 더욱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우경훈 기자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이
새해 들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리 시내로 나온 시위 참가자들은 모두 3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4배가 늘었습니다. 시위도 다시 격렬해졌습니다. 일부는 불을 지르고 경찰을 향해 위험천만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도 체류탄과 섬광 수류탄, 물대포로 대응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관광 명소는 마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Barrer la route et nous a gazés et tiré au flashball. Et là, du coup, il y a de plus en plus de blessés. J'ai vu des gens inconscients qui avaient pris des tirs de flashball dans la tête. 한 발 물러섰던 마크롱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시위대를 증오로 가득 찬 군중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마크롱은 그러면서 실업급여 개편과 공무원 조직 감축, 연금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시위대가 마크롱 퇴진을 주장하며 들불처럼 들고 일어선 겁니다. 시위대가 오는 주말엔 중부도시 부르주에서 9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프랑스는 다시 경랑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미국의 한 요양시설에서 14년간 의식불명이었던 여성 환자가 아이를 출산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피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요양시설입니다. 지난달 29일 이곳의 한 간호사가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던 여성 환자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급히 달려간 간호사는 믿기지 않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무려 14년간 의식불명이었던 여성 환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Staff were aware that she was pregnant until she was pretty much giving birth.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상황. I can't even imagine how horrible it must be to be a victim of abuse like that. This was an extremely dangerous situation. 경찰은 해당 여성이 24시간 간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병실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 밀어 성폭행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와 여성들이 주로 치료받는 시설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I haven't been able to sleep good at night, and I'm very concerned for my son. 경찰은 여성에게 접근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전국 418만 채 단독주택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 가격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의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인데 오늘까지 소유자들의 이의 제기를 받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8억 3천만 원이었던 서울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 하지만 올해는 50% 오른 57억 4천만 원으로 잠정 결정돼 소유자에게 통보됐습니다. 서울 공덕동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 3,800만 원에서 올해 15억 6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서울숲 인근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14억 3천만 원에서 올해 37억 9천만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정부가 시세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이는 작업에 나섬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여기에 급등한 집값까지 적극 반영되면서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일부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최대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지방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대구와 광주광역시의 일부 단독주택은 상승률이 2자릿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와 증여세, 상속세 비율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할 수도 또 지금 당장 팔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가 제기한 의견 등을 반영하는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5일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어제 아침 태양의 일부분이 달에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부분 일식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태양 오른쪽에 조금씩 어둠이 드리웁니다. 어느새 태양 표면은 한입 베어문 사과처럼 찌그러져 버립니다. 어제 아침 8시 30분쯤 태양 일부가 달에 가려지는 부분일식 현상이 시작돼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됐습니다.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망원경 앞으로 모였습니다. 태양, 그죠? 하얀 태양 아래로. 부분일식이 절정에 달하자 사진에 담기도 합니다. 애들이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책으로 많이 보는데 오늘 그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애들도 신기해하고요.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부분일식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3년 만에 볼 수 있는 부분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가려지는 면적은 전체 약 태양 24.2%쯤 됩니다. 태양이 완전히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은 오는 2035년이 돼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가슴으로 노래했던 가수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3년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온 1월, 그의 노래는 여전히 가슴을 울리고 있고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를 추억했습니다. 조이로 기자입니다. 통기타를 치며 그의 노래를 불러봅니다. 영원한 가객 김광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23년. 올해도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부르며 김광석을 추억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주는 그의 목소리. 어린 시절 때 김광석 들었어요. 오랫동안 바람이 불어오는 거 좋아했어요. 김광석 분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곡 하나에도 추억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깃든 게 있기 때문에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랑했지만 기다려줘, 이등병의 편지 등 그의 명곡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김광석의 노래들로 구성된 뮤지컬 공연장도 그를 추억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시로 풀어낸 듯한 그런 서정성도 같이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랑받는 것 같아요. 김광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23년이 흘렀지만 그의 노래는 언제까지나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겨울 스포츠 중 가장 먼저 여자 농구 올스타전이 열렸는데요. 평소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다양한 끼는 물론이고 은퇴 선수들의 투혼까지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48살의 전주원 코치가 깨끗한 석점슛을 꽂아 넣습니다. 은퇴한 지 8년 된 김용옥은 총알 같은 스피드로 득점하고 명슈터였던 김경희는 짜릿한 버저비터까지 옛 실력 그대로였습니다. 몸이 많이 무거워진 유영주만 세월의 흐름을 실감케 했습니다. 아들분 앞에 사건도 못 넣는 게 아쉽고 다행인 거는 라이벌이 정원 선수 잡고 놓았다는 거. 언니들의 몸을 사르지 않는 투혼에 후배들은 멋진 플레이로 화답했습니다. 강희슬과 박하나가 치열한 석점슛 대결을 하고 김단비의 드라이브인에 박지수가 골밑 득점으로 맞섰습니다. 유쾌한 골 세리머니 대결도 후끈. 결국 강희슬이 올스타전 최다인 10개의 석점슛을 넣은 블루스타가 승리했습니다. 득점상과 MVP를 거머쥔 강희슬은 석점슛 경연에서도 우승해 상관왕이 됐습니다. 초반에 제가 슛감이 좋았는데 벤치에서 선배님들이랑 언니들이 계속해서 던지라고 해주셔서 좀 더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신예 선수들은 걸그룹과 호흡을 맞춰 멋진 댄스 공연을 펼쳤고 감독들은 윗몸 일으키기로 벌칙 수행을 하며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반 필리핀과 C조 조별 예선 첫 경기를 펼칩니다. 피파 랭킹 116위의 필리핀은 약체로 평가받지만 벤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팀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상대를 쉽게 보는 것이라며 방심을 경계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여기 위험한 소동 덕분에 주인을 찾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 뉴욕의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선로역 공간으로 강아지가 지나가는데요. 결국 역으로 들어올 열차를 잠시 멈추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강아지, 지난달 말 실종됐던 녀석이었는데요. 소동이 끝나고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요즘 같은 날씨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바로 야외 결혼식인데요. 오늘 보니 못한단 말은 취소해야겠네요. 화려한 얼음왕국. 얼음 축제가 한창인 이곳은 중국 하얼빈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결혼식까지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그런데 끝없이 등장하는 신랑 신부. 모두 47쌍의 커플이 한자리에 모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드레스 위에 두툼한 외투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하지만 추위가 대수인가요? 뜨거운 사랑이 있는걸요. 된장인지 아닌지 먹어봐야 아냐고 하죠. 이 경우에도 맛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둘 다 이렇게 아름다우니까요. 밤사이 눈이 내린 걸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이건 소금입니다. 이곳은 중국 옌청시의 호수인데요. 소금이 결정을 이뤄 이런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양도 가지각색. 모두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네요. 눈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죠? 지금까지 굿모닝 얼리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공기가 깨끗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미세먼지가 몰려옵니다. 지금은 충북과 세종에서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대기 정체의 낮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서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철원의 기온이 영하 14.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영하 6.2도, 강릉 0.4도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실효 습도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각별히 불씨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대전 영하 6.7도, 광주 영하 3.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도, 청주 4도, 광주 6도, 울산과 부산 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중부 내륙에서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춥겠는데요. 이번 추위 길게 이어지지 않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오늘 평년과 비슷한 겨울 날씨가 예상되지만 겨울은 겨울입니다. 방심하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지금까지 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